근데 클린스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홍명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은 좀 또 저 물론 K리그에서 가장 그 성적이 그때 좋았었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성으로 놓고 이 지속성은 전술적인 전술적 예. 지속성. 예, 그 기자의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명보상이 어떤 축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3백, 4백 둘 다 쓰고 지금 말을 얼마나 오래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네. 자 우리 요시아 게이지 오셨습니다. 고마워. 아 곤방아 이런 겁니까? 고마워. 저녁 인사합니까? 고마워 고마워라고 하네요. 아리가또 에스타 예예예. 자 좋습니다. 곤방아 많은 말이죠. 얘기하시고 좋습니다. 갑자기 왔는데 사요나라. 사연하라.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하루 전에 말이죠. 저희 이게 지금 여진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한국과 일본 축구를 몇 년이나 취재하신 거죠? 18년, 9년, 근데 30년 그래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30년? 그럼 주로 일본에 계시면서 가끔씩 이랬을 때만 오시는 건가요? 오고 계속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써왔고. 여러분 오늘 27년 진짜 일본 분이에요. 잠깐만. 그럼 뭐 진짜 이름도 한국 사람을 뭐 요시사키. 일부러 말 잘 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 못 믿으시니까. 고향 기타키슈시. 후쿠오카 옆 동네. 후쿠오카 옆 동네. 후쿠오카 맛집이죠. 맛집 통코츠 라면. 맛있어요. 끝이야. 믿겠습니까? 일본 사람이었는데 통코츠 라면. 이치란. 자 오늘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나고 자란 우리 요시아 게이지 한국 축구를 27년간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하루 전에 이제 한일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 안타깝게.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 한국이 그동안 좀 많이 일본에게 앞섰다였잖아요. 한동안. 근데 최근을 놓고 보면 근래를 놓고 보면 이제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일본이 한국을 좀 넘어선 것 같다. 그렇죠. 축구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넘어선 거냐. 또 하나 그러면 반대로 한국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일본의 추월을 허용한 거냐. 요런 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제 현장 갔습니까? 현장 갔어요. 네. 그러면 어제 경기를 봤던 감평. 우리 후반 한 골로 앞서간 후반에는 조금 수비 압박 라인을 내리면서 시간을 잘 썼고 그냥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경기 운영을 경기 자체는 재미있는 경기가 아니었는데 맞아. 한 골이 또 앞서 상태고 그다음에 비교도 우승이라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하면 또 원정경이라는 걸 고려를 하면은 후반전에 또 한국이 강승을 나왔는데 수비 라인 압박 라인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잘 쓴 거죠. 네. 그렇구나. 운영을 한 거죠. 운영을. 네. 일본 어제 비교도 우승이었구나. 네, 비교도 그러니까 후반전에 골득시에서 앞서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그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전반전은 우리가 점유율에서도 밀렸고 전반적으로 밀렸었거든요. 전반전은 사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일본한테 압도당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 나와서는 운영 자체를 조금 내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하고 그러면서 점유율 역전하고 이런 거였죠. 이게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관점이니까 우승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우리는 전반과 후반 달랐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 우승을 해야 되니까 전반전에 골 넣고 후반전에 내려갔지 지켰지. 일본 관점은 생각을 안 했구나. 사실 우리는 우승 못해도 이기면 돼. 그치. 우리는 한국은 아니 그리고 요거는 나오면 좀 물어봐 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한 커뮤나 아니면 이런 논쟁이 좀 있어요. 일본이 이번에 그 동아시안컵 나온 대표팀이 도대체 몇 군이냐? 현장에서도 기자분들 계속 그 얘기. 진짜? 물어봤어요? 계속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3군이냐, 3.5군이냐, 4군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뭐라 그런지 2.5라는 또 그게 많은데 참 2.75 정도. 2.75 정도. 내가 봤을 때는 3군까지는 아닌데 2.75 정도. 2.75. 네, 보니까 왜 딱 2.75? 보니까 해외파로 그게 두 팀 정도 될 것 같긴. 맞아. 그거 맞아. 일본은 맞아. 해외파 두 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럼 3군에게 진 거네. 그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한국이 몇 군이었어요?
한국은 대략 2군보다 이군 조금 더 쳐야 되지 않나? 예, 2군보다 조금 더 쳐야죠. 왜냐면 주전 2.2? 아니요. 아니죠. 2점이 아니죠. 우리는 한 1.8 정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8.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한일전 어제 경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요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축구적으로 한일전을 하면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란전이라고 하겠죠. 하면 아직도 그런 라이벌의식이 강해요. 왜냐면 이거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되게 강하거든. 물론 우리도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 네. 임하는 게. 그래도 우리는 한일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 같은 게 있어요. 네. 일본은 어때요? 현장에서는 조금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 일본 협회 또 기술위원 관계자들 언급한 바가 있고, 근데 언론 쪽에는 좀 그래도 한일전이라는 긴장감 좀도 있다. 언론은 할 수 있죠. 예, 언론. 하지만 선수나 현장에서는 그렇게 막 네. 그러니까 상대가 대한민국 한국이기 때문에 막 이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이런 가지고 예. 옛날에도 사실 일본은 그렇죠. 우리만큼 없었거든. 예, 옛날에도 우리가 훨씬 더 심하긴 했죠. 예. 그래도 또 한국가 계속 또 86년 월드컵 때도 그 한국 때문에 못 나가고 계속 생각은 있었지. 일본도. 발발도 그게 발발도 한국이 예선 아시아 예선에 안 나오니까 꼭 올라가는 거다. 그다음에 90 도하 때 그때도 이긴 것도 감동적이었고. 감동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이겼어. 한일전. 아니 결과적으로 떨어졌잖아. 결과적으로 떨어졌죠. 예, 도하의 비극. 지금 우린 기적. 예. 너희들은 비극. 예. 지금 우리 그래서 이라크 그 선수까지 초청해가지고 잠깐만요. 퍼레이드까지 하고. 잠깐만 지금 한일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어쨌건 예. 최근에는 일본이 좀 앞섰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서도 해요. 우리도 네. 한국도. 일본 쪽에서는 언제부터 야 우리가 이제는 축구적으로도 한국 좀 앞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언제 정도 시기로 봐요? 21년 3월달 요코하마에서 한일전이 열렸고 그다음에 그때 그 3대0? 이가잉 선수가 원톱? 이가잉 선수가 그거 제로톱. 또 제로톱으로 네. 나오고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하도 옛날 99년 시드니 올림픽 나갈 때 그 우리가 2번 한일전을 했었어요. 그때 일본이 홈에서 4대1로 이긴 적이 있고 원정 그 참실 가서 1대0도 이겼고 그때도 한때 이제 한국을 추월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 오래까지는 안 왔었죠. 왜냐면 2002년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래 가는 것 같다. 그 감각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잠깐 우리가 넘었나 일본 입장에선 그랬는데 아니구나 했다가 2021년 요코하마 경기 얘기하는 요코하마 거지. 경기 그때부터 계속 또 3대 0으로 이긴. 예, 3대0, 3대0, 1대0죠. 시대가 됐고 예. 사실 또 17대 0이라는 또 기사 제가 쓴 거고요. 그때. 17대 0은 뭐예요? 계속 또 그때 당 연령대 대표 그다음에 대학 선거 그때 합쳐서 예, 17대 5개 모든 연령 다 합쳐가지고 최근에 대학 그걸 왜 합쳐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무슨 의미가 합쳐요? 있습니까 이게? 예, 기사 너무한 거 박수네.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 좀 너무했다. 헤드라인은 좀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는 헤드라인 임팩트 이거 다 그거잖아. 충격. 팩트는 그거. 저 궁금한데 충격. 일본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통산 성적 우리가 42승 23무 17패. 그거 쓰세요. 그거 쓰세요. 선생님 여기 한국 호흡입니다. 저 양반 일본 피터구만. 막 이러네. 원정 와서 이러면 안 돼. 조용히 좀 맞춰야 되겠다. 무난하게 맞춰야 되겠다. 오늘. 무난하게. 시간으로 보면 4년 전부터 이제는 일본이 뭐 우리가 한국이 앞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딱 3연패 처음인 그렇죠. 거죠. 한일전 역사상. 시작됐죠. 예.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본수령이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A매치 한 경기에서 뭐 그때 당시에 3대 0으로 이겨서 우리가 이제 넘어갔구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게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J리그나 아니면 뭐 뭐나 봤을 때 이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선 것 같다. 예를 들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그때? 3대 0 경기가 몇 개 계속됐나 그때? 두 번 연속됐어요. 2번 연속됐고 그 다음에 또 영년대 대표에서 3대 0. 예, 죄송한데 자꾸 그 네. 알아 나. 예, 예. 10대 0이라면 그래서. 예. 그때 그런 코로나 것들이 시기 때였죠. 모든 연령대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예. 그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다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그때 그게 계속 3대 0 계속 됐을 때 그때 정도. 예. 그게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계속 일본이 이기는 걸 비슷하게 이기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뭔가 넘어간 거 아니냐.
오케이. 도대체 일본은 어떤 과정, 어떤 노력을 했길래 한국을 넘어서 좀 지금 월드컵 사실은 잘해요. 네. 나 인정해. 나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 내 일본 경기를 현장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그 크로아티아 경기도 일본이었죠. 네, 그렇죠. 일본했잖아. 예. 그거를 그 저베이제나스 BBC 옆에 있었고 제가 여기 네. 있었는데 와 보면서 인정했습니다. 예. 잘한다. 승부차기까지 가고 일본은 어떤 노력,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어쨌든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기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계속 있고 계속 역대 월드컵 대표 감독 여긴 그 감독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독한테 좀 일임하고 맡고 4년 동안 맡고 그게 해왔다는 스토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연속성 상에 그게 딱 올라갔는데 예. 그래도 또 이제 지금 일본이 달라진 또 배경 달라진 부분이 사실 피지컬이거든요. 부딪히고 또 한국 선수한테 또 그러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좋아졌더라고. 예. 도리어 우리가 밀리는 느낌이더라고. 그 예전까지는 일본이 패스를 기술적으로 되게 예쁘게 차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고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밀리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경기가 그러니까 2021년 그때 한일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한국도 피지컬 부분에서도 압도하고 하구나라고 하는데 그때 또 3대 0으로 이겼을 때도 계속 일본이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당황을 해서 이긴 걸 보면은 그때가 좀 변화점인 것 같은데 그때 피지컬이 달라졌다는 것이 여러 분석이 필요한데 물론 첫 번째가 유럽파가 많아지면서 유럽에서 그대로 좀 갖고 온 그런 거기서 또 몸을 만들고 또 부딪히는 거 만드는 거 그게 해서 대표팀 자체가 또 유럽파가 기준이 됐어요 이미 일본이. 그러니까 J리그 파도 거기 합류하면 유럽파 수준에 맞추어서 다 연습 강도가 올라가는 거야? 강도도 올라가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선후배 관계도 좀 없애는 것도 거기 유럽파 수준에 맞춘데 완전. 선후 관계를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후배 관계 왜냐면 선후배 관계가 있으면 부딪히지 못해. 일본도 그런 게 있었어?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소열 같은 게 있었어. 소열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또 없애고 다 유럽 기준도 나간다. 약간 싸가지 없게 변했네. 그러니까 엔도 야스히토가 아마 국가대표도 몇 년이 은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그 대표팀의 그 주축이나 그 주장이나 핵심적인 존재가 국내파였지. 그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다 해외파가 주류가 되니까 그러면서. 다 해외파 수준에 맞추어서 그게 하는 게 그게 달라지고 현상이 그게 나타난 게 21년 그때 한일전이었던 것 같아. 유럽파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운동 강도 그리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제 뭐 선후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부닥치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서 보면 혼혈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도 혼혈 선수도 많아지는 이번에 헨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와 몸이 그냥 굉장히 좋더라고. 저메인요도 그렇고.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한 연속성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도 연령대별 대표를 단계별로 밟았잖아요. 단계별로 밟아서 이제 일본 성인 대표팀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도 잘 알면서 그대로 같이 이제 끌고 올라왔던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까지 온 건 딱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요. 저한테 한 20초만 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내가 시간 안 주고 있어? 그걸 시간 여태까지 주고 있는데. 98년 예. 오카다 감독 국내 감독으로 나가다가 실패해서 3년 실패했어요. 네. 그 다음에 칠세 감독 그건 또 유로파 감독을 이제 맡아보자 다시. 그래서 그래도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 성공한 걸 감독하는데 맡아보자. 네. 그 다음에 직고 감독 그게 남미 감독으로 하자 다음에. 그 다음에 J리그 잘 아는 감독으로 하자. 그 끝나고 오심 감독 그 J리그 아는 유럽 감독으로 하자. 네. 그다음에 오심이 중간에 쓰러지면서 오카다가 왔어요. 오카다 수비 축구로 그게 16강 갔어요. 예. 수비 축구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왔지? 자케로니 감독이었죠. 네. 자케로니가 공수 균형을만 간적,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공수 균형이거든요. 공수 균형을 중요시를 하자는 감독이 왔고, 그 다음에 2014 그게 끝나고 그 아길레 감독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길레 감독에서 계속 주목을 했었어요. 협회가 위원장이 주목했고 체격이 비슷한 멕시코에서 경력 있는 감독으로 좀 영입을 하자는 스토리가 있고, 체격이 비슷한.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할로지치 중간에 이게 했는데 중간에 견질이 됐어요. 견질이 되다가 니시노상 왔어요. 니시노상이 또 그 점유율만 높이는 축구를 했어요. 점유율 높이는 축구를 했는데 그게 벨기에전 때
벨기에전 때 또 두 골 앞서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네. 역습 전술이 없어서 그래 치키지는 못했었어. 치키지 못하니까 모리아스가 왔어요. 모리아스가 왔는데 모리아스가 그게 탁 그 취임 기자회견 때 선언을 했던 게 그게 그 역습이랑 빌드업이 건조하는 축구를 하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카타르 갔는데 카타르 현지에서는 보셨다시피 크로아티아전 때만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다 이긴 게 다 역습이었어요. 예. 그 경기 했으니까 모리아스가 안 되니까는 다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그게 또 건전하는 축구를 하자는 스토리가 다 돼요 지금 설명이 돼요. 네. 아 됐어요? 자, 그거는 20초를 일단 넘었어. 기수는 한참 넘었어요. 거의 2분 넘었어요. わ日本語で言ってたら絶対できてたんだけど日本語で言えばよかった。 아 근데 진짜 통역이 없어요 오늘 근데 예, 없어요. 예, 근데 아니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종류별로 그 감독들 데려왔네, 대륙별로.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는 유럽, 스토리가 남미, 아프리카 전문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스토리를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닌데 네. 지금 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한국은 제가 또 휘링국 그 다음에 나도 지금 이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함이나 맥락이 뭘까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계속 강조한 게 요시아키가 얘기한 거는 이거를 100%이 서사를 우리가 일본 축구협회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연결이 된다. 네. 스토리가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일본은 감독을 한 명 선임을 하게 되면 그 감독을 전임 감독과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고민들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죠. 전임 감독이 점유는 잘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역습이 잘 안 돼. 그러면 다음엔 역습도 잘하는 감독을 한번 뽑아봐. 근데 역습을 뽑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비가 좀 불안해. 그럼 예를 들면 수비를 잘하는 감독을 뽑아봐. 근데 했더니 피지컬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어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독에게는 되도록이면 중간에 우심처럼 쓰러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고 막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충분한 시간을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웬만한 감독이면 그냥 대충 한 1년, 한 대회, 월드컵 4년 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인 거죠? 네, 이야기가 연결되고 그 감독에게 충분히 시간을 줘서 그를 이어가려고 한다. 네. 어저께 지속성, 연속성이지. 네. 헌면보 감독님께서 일관성이라고 좀 또 말씀하셨는데 네. 좀 일관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스토리는 있다. 그 일관성보다는 네. 예, 도리어 보완성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네요. 지금 얘기 스타일은 들어보면. 그때마다 좀 달라지고 네. 그렇게 하죠. 그 저는 그 보완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대륙이 계속 바뀌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여러 좀 시도를 해보자. 네. 만나보자. 뭔가 어쨌든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한다. 네, 저도 거고. 이제 또 일본 축구협회 편 들고 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아니 스토리가 뭐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뭐 누가 편전 나가서 우리가 일본 축구협회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3년간 해.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인 거예요. 저는 좋아합니다 일본 축구. 예. 굉장히 일봉. 일봉이래 뭔 소리야? 아니 뭐 일본 사람이 일봉이랬는데 뭐라 그래? 우리가 국뽕이랑 뭐 똑같은 거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짬뽕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막 뽕뽕뽕뽕거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뭔가 개념 정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떤 게 있냐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축구는 어떻게 발전해야지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아, 이 나라가 잘하니까 여기를 해보자. 이 나라가 유행이니까 여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축구 유행이야? 잘해? 브라질 배워볼까? 잉글랜드가 원조야? 잉글랜드 배워볼까? 아, 독일이지 축구는? 독일 배워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고민을 내가 예전에 한번 들었냐면 일본 가서 들었던 건데 야, 우리는 체구가 크지 않아. 일본은. 뭐 아시아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래서 우리가 체구가 큰 북유럽의 축구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오케이. 브라질은 우리가 비슷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근데 또 몸이 유연하거나 기술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지? 남부 유럽의 스페인은 체구도 우리랑 비슷하고 그들이 하는 축구를 봤더니 패스야, 티키타카야. 저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것 중에 벤치마킹할 게 뭐지? 이 개념 정리를 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걸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이게 전 되게 절묘한 구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축구를 할 때 한국 축구의 특성 선수들은 이런 거니까 그러면 가장 어디를 배워야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유행하면 그 축구 배우자. 예, 그렇죠. 저희가 유행하면 저 축구 배우자. 약간 그렇게 갔어요. 이거 맞습니까 일단? 그래도 그 얘기 맞아요. 그때 그 사실 그때 그 아길레 감독이 2010년인가 14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 멕시코 감독 취임을 했는데 계속 그 2010년 월드컵 그때 끝난 후에도 제의를 했대요. 그때 본인이 사정이 안 맞아서 거절을 했는데 4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게 멕시코가 우리가 체구가 비슷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길레 왔는데 그 승부 조작 때문에 떠났는데 어. 좋은 감독이에요. 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일본은 왜 그렇게 잘 된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한국은 그에 비해서 그냥 좀 물론 한국이 다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는 한국은 왜 좀 뒤쳐졌지? 놓고 봤을 때 그것만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네. 뭐가 조금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저- 보기엔. 또 다시 또 그 얘기하는데 스토리가 약간 조금 떨어지고 뭐 스토리성이 없고 왜 지금 이 감독이지라는 이유가 왜 크리스만이었어 그때? 멘트로 그게 16강 그 빌드업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 정문 교장한테 좀 물어보시면. 네.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임 전부터 저는 반대를 네, 했습니다. 봤습니다. 계속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축구 전문 기자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왜 클린스만이었어요? 일본으로도 그게 또 본인이 좀 영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클린스만이 일본도 크리스만 영입했어요? 몇 번 일본 감독 설이 몇 번 나왔었어요. 아. 크리스만이 몇 번 보낼 수 나왔었어요. 있었는데 네. 보낼 수 있었는데 아, 일본 축구 30년 후퇴시킬 수 있었는데. 보낼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 왜 정체되거나 후퇴했을까를 얘기할 때 앞에 일본이 잘 됐던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해 줬는데 왜 한국 축구는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벤투 네. 감독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연속성이죠. 연속성. 이 감독이 해서 이만큼 요까지 왔으면 그 다음 사람이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거죠.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누군가 네, 달리고 네, 또 주면 네, 그 사람이 또 100m 달리고 누군가 또 50m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막 달렸다는 거야. 네. 누군가는 30m, 누군가는 10m, 누군가 100m를 달렸는데 지금 이 얘기대로 하면은 우리는 사방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방향감 없이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누구는 남쪽으로 뛰긴다는 거야 지금. 갑자기 벤투 감독이 여기까지 왔더니 이쪽에서 바통을 이어받지 않고 저쪽에서 갑자기 크리스만이 네.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구텐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마저도 막 2년마다 감독 바뀌고 그렇지. 계속.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카타르 월드컵 때 내용적으로나 결과 나중에 다 박쳤잖아요. 뭐 중간에서야 비판도 많았고 저희도 네. 비판했고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만큼 왔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어가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한번 여기 와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 요시아키가 뭔가 선임을 할 때는 기준,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벤투가 이만큼 했다. 그럼 그 기준에 맞는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삭제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이제 없죠. 휘딩크 그다음에 쿠엘리우라는 감독이 좀 오셨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나 그게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그게 그냥 유럽에서 어떤 일정의 경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지 어떤 축구가 그때 3-4-3 그게 잘했고 네. 그 윙어를 하는 축구를 엄청 잘했는데 그게 특징이 살아버리더라고. 무섭진 않아 그런 감독이. 아 그러네. 어. 히딩크 그렇게 한국은- 성공해놓고 네. 그 축구의 유산 레거시를 이어가는 이어가지 게 아닌 않고 그냥 뚝 끊고 이름값으로 이름값. 뚝 그때, 끊고 이름값. 그때가 결국은 또 퍼백 도입에 실패를 했으니까 퍼백으로 해서 뭔가 사이드로 활용을 하면서 하는 건가 봤는데 그게 또 색깔이 좀 없더라고요. 크리드. 아프다. 이거 좀 아프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얘기하면 좀 어. 괜찮을 텐데 이게 와 일본 상당히 그때가 포백을 시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이드 공격으로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그게 봤는데 크리드 감독이 그다음에 누가 왔죠 감독이? 저희도 몬프레레, 그렇죠. 몬프레레. 네, 봄프레를 갔다가 뭐 됐다가 이제 아드보카트 죄송한데 지금 갔다가 박성화. 지금 되게 잘 알고 있으면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아 되게 얄미운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하고 임시 감독은 빼고 쿠엘류 왔고 박성 감독 대행 잠깐 한 다음에 네. 봄프레레 몬프레레 맞. 그다음에 아드보카트 네, 그랬죠. 베어백 예. 허정무 조강래 최강희 홍명보 신태용 슈틸리케 신태용 벤투 클린스만 황선홍 김도훈 임시 체제 거쳐서 홍명보. 아 뭔가 이걸 이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구나. 자 부부지가 한번 얘기해봐요. 말을 지어내서라도 얘기해줘봐. 네. 히딩크 감독이 왜 쿠엘을 데려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름값으로 데려왔다라고 보이고요. 2002년 때 우리가 4강을 갔으니까 나름 이름값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곰프레는 결국은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자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여서? 그때부터 네덜란드로 쭉 가는 거잖아요. 아드보카트, 아드보카트, 베어백. 베어백까지. 그 다음에 왜 또 허정무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항상 나오는 거 우리식 해외 외국 감독이 좀 더 안 좋을 때는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한국의 특징이라는 걸 계속 봤지. 그래서 아 죄송한데 까도 제가 까요.
왜 제 여친을 당신이 깝니까? 아 나는 내가 사표를 욕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왜 벤투 감독 다음에 클린스만이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 이해할 수 이게 무슨 맥락이냐? 시국간 갔어요. 그것도 또 기존의 한국 스타일 말고 빅더업을 갔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그런 귀한 그렇죠. 그런 기회였는데. 아주 귀한 유산 우리가 만든 거. 그걸 한 번도 날렸죠. 해보지 못했던 월드컵 역사에서 한국 항상 뭐 카운터. 예, 그렇죠. 우리는 수비적으로 하다가 내 속공 빠르게 치고 가는 그걸로. 근데 클린스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홍명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은 좀 또 저 물론 K리그에서 가장 그 성적이 그때 좋았었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성으로 놓고 이 지속성은 전술적인 전술적 예, 지속성.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왜 홍명보 나는 감독이 아니, 왔을까? 예, 그 객관적인 기자분들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왜냐면 아니 나는 얘기 많이 했어. 나처럼 나한테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얘기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오늘 모셔왔잖아. 모셔왔으니까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 있는 그것도 우리의 라이벌인 일본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을 예. 어떻게 바라보나. 사실 제가 알기로는 5개월 동안 국가대표 감독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임시 감독 두 번이었죠.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좀 또 그 여론도 납득할 만한 또 이유를 좀 더 선택을 거부려면 그때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감독이었다. 그런 또 논리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논리와 명분이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술적인 맥락. 꼬마 얘기했잖아. 일본은 그렇게 했다며. 흐름. 면보상이 어떤 축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3백, 4백 둘 다 쓰고 일본이랑 또 어저께 또 며칠 전에도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축구를 한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무슨 어떤 축구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홍명보 감독 지금 말을 얼마나 오래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네. 어떤 축구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축구를 하겠죠. 근데 원래 또 수비 쪽에 그 잘 하시던 분이니까 수비는 딱 아니 27년 전문 기자가 왜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해요? 아니 근데 뭐 옛날 또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더듬어요? 저 근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 생겼어. 저기 댓글 보고선 생각난 건데 어제 그 커피차 먹었어요? 커피? 커피 먹었어. 부회장 회장님 다 먹었어요. 아 진짜? 전날에 부회장님 해주신 것도 부회장님이 뭘 커피차 또 쐈어요? 네, 우리 협회 우리 일본 기자 내에서도 오늘 부회장이었다, 오늘 회장이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그게 그래요? 그 회장만 쏜 게 아니에요? 회장님 하시고 또 회장님 그러니까 8일 날인가 9일 날인가 그때 경기 때는 부회장님 계세요. 이것만 쏜 게 아니구나 커피차를. 오. 그래 제가 그 기자들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김윤란법? 와 김영란법을 알아. 와 대박. 와 어떻게 알아요 김영란법을? 김영란법? 놀래라. 일본인 입에서 김영란법이 나올 줄 몰랐어. 자 어쨌든 지금 뭐 요시아 게이지가 아주 강력하게 홍명보 감독 선임된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좀 했고요. 나도 모르겠다. 어떤 축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을 맥락 없이 선임한다. 이렇게 정도 정리할게 전체적으로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한국이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밖에서 보는 게 사실은 좀 객관적일 때가 있어. 방금 얘기했듯이 또 일본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가 유럽화가 됐어요, 사실 이제. 한국도 그런 내부 사정이 좀 어떤 건지가 궁금하죠. 이게 또 홍명보가 뭐란다. 손흥민, 그게 김민재, 이강인 그게 있고 몇몇 또 추측 선수들도 유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영향력, 선후배 관계가 좀 궁금하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면 헤딩크 감독이 왔을 때도 맨 처음에 그게 전문가가 없이 가자. 그게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또 아까 얘기했던 일본은 이제 그런 뭐 서열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막 더 강하게 더 부닥치는데 그런 게 좀 어떠지? 그거는 약간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래도 그게 또 유럽화가 되어야 우리가 잘 된 거니까 됐으니 더 잘 된 부분이 좀 많으니까. 오케이 그런 어떤 문화 사실 이거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왔을 때도 그거 깨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건데. 그렇죠. 깨고 그래서 더 선수는 경기장에서 그냥 부닥쳐라 위아래 하지 말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어떨지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네, 느꼈던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건 있나요? 그다음에 J리그, K리그 그런 차이도 좀 더 크고 아. K리그가 어떻게 좀 더 지금 운영이 되고 선수들도 유럽 J리그는 되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유럽으로 선수 괜찮은 선수 다 보낸다는 또 그런 체제가 되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지금 보내더라고. 지난 시즌에 8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동아시아컵 앞두고 3명이 더 갔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90명 넘는 거 대충 아니에요? 100명이야? 대충 예. 100명이야? 대충 100명. 예. 그렇게 선수가 나감으로써 J3, J2 괜찮은 선수들이 J1으로 또 올라가? 올라가고 그걸로 해서 J3에서 그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선수가 많아지고 선장하고 그다음에 또 아. 선수 올라가가지고 선수 유럽으로 보내고 하고 하니까 좀- 요거 개념인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셀링 리그라는 표현을 써요. 셀링 리그. 있잖아요. 이렇게 내보낸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수를 팔아서 선수를 내보내서 성장을 한다. 우리 굳이 붙잡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럽의 네덜란드 리그 같은 데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그래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K리그인데 예. 이런 게 있거든. J리그는 기꺼이 받아들여요? 예, 우리가 그게 성장해서 선수 내보낸다. 팬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J3는 해마다 선수가 바뀌어가 괜찮으면 또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고향인 키타큐슈 방금 나온 키타큐슈 팀이 J3 팀이에요. J3 팀인데 J3 골찌까지 경험했고 꼴찌. 네, 꼴찌까지 그렇게 했는데 고바야시 신지상이랑 감독 좀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그 5대 리그에서 선수를 배출하는 그런 선수 수를 볼 때 지금 이제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그쪽이랑 좀 가까운 쪽 위치에 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또 선수를 보내도 얼마 전에 각국 그게 리그 랭킹 나왔죠. 네. 랭킹 나왔고 J리그도 좀 위에 있었죠. 아마 그 미국과 5대1이 그다음에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게 폴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미국 그런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충 한 12 연전입니까? 그게 된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통계 같은데? 와, 좀 알아보시죠. 근데 일본이 그 정도로 좀 올라가. 그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아. 어떻게 선수가 또 J3 입고 다니는 선수가 없으면 유수 선수를 그냥 승격시키면 된다.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게 더 오히려 강해지는 거다.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강해지는 거다. 강해지는 개념이. 거다. 근데 그걸 선수가 유출된다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우리 J리그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수가 없으면은 그냥 유수에서 그냥 올리면 된다. 아. 근데 그거 선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워지는 구단이 생기는데 그때야 유스 팀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좀 더.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러려면 이제 물론 당연히 기본은 유럽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 유럽에 기꺼이 예를 들면 뭐 다 빅리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뭐 여기도 리그가 여기 뭐 조그만 리그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실제 일본이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뭐 이상한 국가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유럽 쪽에 그리고 2부, 3부까지도 가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예를 들면 유럽에도 되게 중소 리그 조그만 리그에 뭐 2부 이런 데도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이 되는데 그거는 뭐지? 이러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의 도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이 문화가 있는 거죠. J리그. 야 그렇게 가자. 괜찮아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군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 좀 자유롭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요거는 얼핏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사실 그 정도로 내가 가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유럽 가면 다 돈 벌 것 같지만 아주 큰 리그에 좋은 팀 가지 않으면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걸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사실 우리의 지금 좀 나름 유명한 유럽파 선수들도 K리그 있으면 돈 더 많이 받아요. 백승호도 아마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도전하려고 우리도.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를 내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따뜻할 수 있어. K리그에서만 뛰면 우리도.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막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막 2부 이런 데를 가요. 그러면 독일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연봉이. 그렇죠. 예. 우리 10억 받던 친구 가서 5억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도전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다 각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조금 너 가서 실패하더라도 너 멋지게 도전했잖아. 내가 너의 뒤를 아마 뭐 미래를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 도전해봐.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전망 같은 게 있으면 난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에는 다른 건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일본이 준비가 돼 있어. 난 이거 축구협회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일본 있죠 이런 거.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선수들의 어떤 왜냐하면 선수들이 뭐 30대 정도가 다 은퇴하니까. 네, 우리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다 최대한 그래도 벌어놓으려고 하죠.
어떤 게 있어요, 일본? J리그가 2002년에 그 캐리어 센터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K리그 센터요? 캐리어 센터. 아, 캐리어 센터. 커리어 영어 센터. 때문에 아,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제가 캐리어 못 센터 때문에 그 설립을 하고 계속 또 은퇴 후에 그런 선수의 직업이나 그런 거 지원하는 건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게 선수로 비록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현지에 살아남으면서 현지에 있으면서 그 유학이나 그런 거 지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오카자키 신지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독일 5부 리그, 7부 리그, 6부 리그 그거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팀을 현재 만들어서 오카자키 신지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래서 후배들 불러서 하고 지원해주고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씨. 그리고 그게 이제 에이전시를 취재를 해봤는데 일본 네. 에이전시 생각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 사이프러스이어도 유럽에 있는 게 낫다. 뭔가 또 스카우트를 받으려면 예.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빅리그로 나가려면은 제1리그에 있는 것보다 유럽에 있고 유럽에서 뭔가 동영상 보여주는 것도 그 유럽에서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여주는 게 좀 낫다. 그렇죠. 그게 좀 더 얘기를 하죠. 그런 그렇죠. 마인드가 같대. 생각이 다른 거구나. 물론 우리도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막 간단 말이야. 조그만 데를 가요. 처음에 우리가 막 그리스 리그 처음에 가고 아니면 뭐 잉글랜드 2부 가고 이럴 때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국대가 아니면 독일 이재성도 처음에 2부 가고 그럴 때 왜 우리나라 국대가 독일 2부가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미 그거를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개인의 각오나 결의 혹은 뭐 아까 몇 가지였던 이런 게만 하니 개인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너 도전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제도로서 이런 걸 보장해. 아까 했던 커리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센터. 은퇴 이후에 너 경력 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너 안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러니까 선수들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난 이런 것도 우리 선수들에게 좀 만들어 줘야 그냥 너 그러니까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예. 네가 각오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면 우리가 도와준다. 너 혹시 안 되면 내가 한번 너의 안전망이 되어줄게. 이런 걸 협회나 연맹이 좀 해야 되지 고민해야죠. 않나? 그지? 진짜. 예. 이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해야 뭘 하지. 그런 참 게 부럽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예. 진짜 이런 거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거기 우리는 디셀돌프에 거기 네. 협회 그런 오피스가 사실이 있대요. 네,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래서 관리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유럽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거 부럽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총합적으로 모여서 지금의 대표팀의 격차가 나는 거죠. 난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나라의 대표팀의 실력은 그 나라의 축구 인프라의 총합이다. 인프라라고 하면 그렇지. 뭐 네. 시설, 리그, 선수, 뭐 감독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대표팀으로 네. 총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마추어 선수들 등록 그렇게 오늘 또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막 사실 어제 경기 보고는 사람들도 다 지금 막 화도 나 있고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좀 머리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좀 들어봐야지 싶었는데 네. 확실히 일본이 그냥 무슨 어디 가다가 뭐 로또 하나 긁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다 이유가 있는 모든 거에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좀 만들어 놓은 거네.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유럽에서 계속 도전들도 앞으로 제만 선수만이 아닌 선수 이후에도 도전들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예를 들면은 혼다도 구단 운영하는 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카자키도 운영하고 있고, 그 지금 하세베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스 코치부터 시작하고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는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지도라던가 그러니까 뭐 감독 코칭 스태프 이런 것들까지도 일본이 점점 더 저변을 넓혀 나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일본의 스타들은 왜 저렇게 다양한 거 하는 거예요? 다양한 건 뭐 물론 이게 본인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또그 인지도가 있고 하고 하니까 뭔가 또 그걸로 해서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좀 더 기여를 하려고 한다. 있지 뭐. 요거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온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달라고 기사가 됐나 봐요. 모리아스 대표팀 감독이 연봉 얼마입니까? 알아봤는데 18억 안팎 하게 되나 우리 돈으로 예. 18억 현재. 현대 여러 조사 결과가 있는데 10 그렇게 나와요. 18억. 네, 안팎. 그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하나로 바꿨을 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로 바꿨을 때 원래 14억 정도 받았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고 나서 19억.
예, 뭐 그거가 18, 19억이니까 왔다 네, 갔다 하죠. 그건 그러니까. 환율 차이인 맞아요. 거죠. 대충 한 발렌시아- 14억 받다가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받다가 카타르 월드컵 위에 18억 안팎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몇 개 언론사 일본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아. 또 비슷한 수준이죠 거기. 우리 홍명 감독님은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20. 뭐 이거 정확하게 근데 뭐 저기 한 게 아니어서 추론이에요. 추측. 뭐 한 20억 25. 넘는다. 정도 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그거 단순 비교도 우리가 만약 그게 맞다면 높은 건데 일본 물가랑 우리 물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동일하게 받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위 얘기하는 마크도나르도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빅그마크 수준. 네, 빅맥스 빅그막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누구보다 잘할 거야. 한국에서 연봉을 1억 받아. 이거랑 비슷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돼 일본에서는? 느낌으로 물가라는 게 있잖아, 물가. 좀 많이 받아야지 거기 20% 정도 많이 20% 정도 많이 받아야. 그러면 1억 2천 정도를 받아야 네.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가 있는 감독이 더 적게 받는다. 좋아하는 맨날 이겠지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24억 정도를 받아야 되네. 그지? 24억 정도를 받아야 근데 왜 18억 받는다.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24억 정도 받아야 된답니다, 모리아스가. 똑같이 받으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더라도 잘 되겠죠. 잘 되겠죠, 한국? 잘 되겠죠? 예.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선 때 좀 결과를 봐야지. 그럼 우리가 예. 잘할 거야.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될 거예요. 예, 잘 될 거예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모리아스가 진짜 봉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내일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